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5월 14일인 오늘. 자, 이 HLB 제약 주주님들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두 자릿수의 개파락 출발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늘 또 빠졌다고 해서 그냥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저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시작됐던 구간에서 추세가 어떻게 돌려 나가는지, 이 흐름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뭘까요? 이거 끝났다. 이 유상증자 무조건 악재다. 자, 그러면 또 이거 신주가 상장이 되면서 이 물량들이 쏟아지면 주가가 버틸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유상증자 공포죠. 하지만 모든 유상증자가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일정과 구조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는 또 다시 기회의 구간들이 오는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막연하게 유상증자가 나왔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 지금 이 권리락 일정까지 저점 기회를 잘 잡아두면은 기존 주주님들도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 흐름에서 어떻게 기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유상증자가 어떻게 호재로 이어지는지 전부 방송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대응하시는데 꼭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기회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방송보다도 댓글을 먼저 보실 테니까 꼭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빠르게 장중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공시부서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가 11,150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 빼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5,500원 정도였어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11,000원짜리 신주가 나오는데 이 주가가 버틸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포에 걸린 매도, 손절 매도, 신용 미수 물량, 단기 투매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급락이 회사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나오는 급락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유상증자의 구조 때문에 나오는 가격 조정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번 공시 내용 하나씩 좀 체크하고 가보면,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의 실권주 공모 방식이죠. 신주 발행수가 1076만 2332주, 그리고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3279만 9356주니까 증자 비율이 한 32.8% 정도 됩니다. 이건 가볍지가 않아요.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이 되죠. 그래서 시장이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돈을 그럼 어디다 쓰느냐. 이번 자금 1200억 중에서 지금 550억은 시설자금, 그리고 500억은 운영자금, 또 채무상환으로는 150억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시설자금은 향남 신공장 신축에 들어가죠. 회사가 이번 신공장을 통해서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3억 정에서 7억 정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자, 그러면은 이건 단순히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돈을 찍어낸다는 유상증자와는 결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 운영자금과 채무상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부담이죠. 뭐가 됐든 간에 투자를 받아서 빚을 갚겠다. 또 운영자금은 직원 급여, 상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좋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번 유증이 적어도 이 명분상으로는 이 생산 능력 확대와 그리고 이 R&D 강화, 재무 안정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라는 성격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 희석들을 먼저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시장은 이 자금 사용 목적과 향후 성장성을 다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상증자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이 바로 오늘 같은 구간이에요. 공시가 나오고 이틀 연속 주가는 급락을 하고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겁이 납니다. 특히 오늘 이거래일 연속 하락에서는 개인들의 광기의 매수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이 메이저들, 이 메이저 수급들은 과연 어떤 걸 볼까요? 맞습니다. 이 유증 일정을 본다는 거죠. 이 HLB 제약의 중요한 일정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여기 7월 1일이고, 신주 인수권 증서는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5거래일 동안 거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확정 발행가액이 지금 여기죠. 8월 5일 이때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구주주 청약은 8월 10일에서 8월 11일까지고
납입일은 8월 19일입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일. 지금 이 일정들을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유상증자 종목은 단순히 공시 당일만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신주 배정 기준일 전후, 권리락 전후, 또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 발행가 확정일, 청약일, 상장일, 이게 이어지는 일정 매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급락 하나만 보면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유상증자 종목은 보통 두 번의 기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공시 직후에 과도한 투매들이 이어진 이후에 그리고 나오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죠. 이게 보통 권리락 전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행가 확정과 청약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다시 관리되는 구간인데, 이 유상증자의 구조를 아는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급락에서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밀리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서 이 거래가 터지는지, 누가 받아내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메이저들은 어디에서 바닥이 나오는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근 종목들에서 우리가 흐름을 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SKC 같은 종목. 자, 얘도 최근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죠. 지금 이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바닥 확인하면서 권리락까지 돌아 나오고. 자, 그리고 지금 구간, 이제 최종 발행가액이 99,500원으로 확정되고 조달 금액도 1조 1,671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쵸. 이 자금들이 어떻게 사용될지가 재평가되면서 급등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이 스페타시스도 있죠. 자, 지금 여기 이 구간이었는데, 이 유상증자 이후로 급락이 나오고, 자, 권리락까지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돌아 나오는 흐름. 그리고 유상증자 이후로는 더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그죠? 물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거, 이게 잘 진행되면 최대 수혜를 보는 게 누군가요? 맞습니다. 이 최대주주와 대주주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이 유상증자에 얼마나 참여 비중을 늘릴 거냐, 여기에 따라서 상승폭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또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일정과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지만,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저점, 이 부분을 확인하고 기회를 잡아두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제 급락 이후로 오늘 또 다시 한번 추가 하락들이 이어지는데, 자, 오늘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제가 방송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구간에서 지금 이 HLB제약은 다시 이전 저점까지도 위협이 되고 있는 급락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런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이 급락 종목의 매매 기법도 종종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렇게 하방의 충격이 강하게 나오면 결국 지금 이 분봉 흐름으로 보시면은 이 61선, 자, 이 돌파와 지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런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되돌림이 나올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의 확률을 보면서 이 반등을 따라가면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서 아니 61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흐름들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2, 3일만 지나고 보세요. 지금 이런 흐름들 나오면서 61선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저점 구간, 자, 여기, 그죠? 지금 여기서 다시 밀리면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이저들이 어디에서 바닥을 받쳐줄지 반드시 이 부분부터 체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실시간 창구 보시면, 자, 지금 이 모건, 하나, 이 메이저들이 오늘 매매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모건에서는 조금씩 매도 물량들을 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게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나면서 되돌림들이 다시 나올 확률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건과 하나, 이 메이저들이 어디에서 대량의 매수 거래들이 시작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고, 자, 최소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이 과거 저점 구간에서 메이저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 61선의 돌파와 지지 흐름들, 이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오는지,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확인을 하면서 매수의 기회들을 준비하시라는 거고, 특히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 실시간 수급의 변화, 또 이 메이저 창구들의 움직임들 제가 구독자방에서도 빠르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면은 훨씬 더 빠른 신호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구독자방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HLB제약의 매수매도 신호 제가 문자로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문자 신호 필요하신 분들은 6437-7403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니까 H 신호
H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구독자방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곽철의 주식 스토리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이거 들어가면 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돈 내신 거 있나요? 네, 무료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고마운 마음에 정보 같이 공유하면서 투자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입장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 링크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 조인 채널 누르면은 바로 입장이 되실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이 바로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지금 방에 입장 인원도 4,500명이 넘어가면서 광고하려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확인만 좀 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입장 요청 확인되신 분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확인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방의 내용들 전부 다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입장 요청하신 분들은 저랑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만 방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저랑 계속 같이 해가실 거기 때문에 6437-7403번 제 번호로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확인해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특이사항들 그리고 포트 종목들의 매매 신호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신규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까지 빠르게 공유드리면서 같이 대응을 해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같이 투자들을 해가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쌍두마차를 필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노출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소부장이죠. 지금 시장의 중심에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를 확인한 지금부터는 어떤가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은 맞지만 자, 반대로 말하면 지금 현재 특정 섹터와 종목에 대한 기대치 자, 이게 상당히 커져 있는 장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좋아도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조금만 아쉬워도 흔들릴 수가 있는 자, 이런 구간이라는 건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메모리의 수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AI 가속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개수는 결국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HBM 늘어난다, 뭐 LPDDR 늘어난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자,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핵심만 좀 쉽게 보면은 이 AI 가속기 세대가 바뀔수록 지금 이 서버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의 총량 결국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예전 세대에서는 지금 이 HBM 6개가 붙었다라고 치면은 자, 다음 세대에서는 이 HBM이 8개로 늘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같은 8개라도 이 HBM3가 아니라 HBM4로 그리고 또 CPU 쪽에 붙는 LPDDR 같은 경우에도 16개, 32개 결국 이 AI 가속기가 고급형으로 갈수록 이 메모리의 숫자와 성능은 같이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이 AI 투자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메모리 부품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병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체가 계속 가격 협상력, 이 갑의 위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가 작년 12월에도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NCNR 장기 계약 진행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슈퍼 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을 살리면 사실상 해결이 될 텐데 이게 공급도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여기가 기술 장벽이 높은 영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캐파를 증설을 하더라도 속도와 규모 이 구간에서 제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디램 웨이퍼 캐파는 투자를 해도 바로 안 늘고 이 장비 셋업 그리고 램프업 이 검증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이 삼성전자의 이 평택 쪽 증설 라인 뭐 예를 들면은 뭐 P4 라인이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신규 라인, 이 클러스터 투자들이 본격화되면서 이 장비와 소재, 부품과 유틸리티 이쪽으로 실적 레버리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고방식 하나만 좀 잡고 가보면은 결국 이 하반기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퍼질수록 주가는 이번 상반기에 선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특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까지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이 반영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자, 여기를 뒤따라갈 수 있는 그 후보들이 어디냐. 자, 이건 제가 세 개의 축으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이 후공정과 패키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PSK라는 기업이 있죠. 이 HBM이 커질수록 결국 이 후공정 장비, 특히 패키징 공정 쪽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사이클과 HBM 확대, 여기에서 레버리지가 붙을 수 있는 축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공정 경쟁력과 미세 공정 축인데, 상장된 기업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결국 이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이 미세공정 장비와 공정 기술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즉 이 대형 메모리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 축은 이 투자 사이클 안에서도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장비 투자 그리고 사이클 동행 축인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종목들은 사실상 이 주가의 현재 자리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투자할 기업들을 볼 때 지금 이 삼성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올리고 이 라인을 땡기면 이 장비주에서는 결국 실적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이미 차트가 움직였든 이제 막 움직이든 이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우선순위로 본다라는 관점은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너스 체크로 가져가야 될 게, 반도체 팹에서 진짜 돈이 되는, 꾸준히 도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케미컬과 유틸리티 쪽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화학물질 중앙공급 시스템 같은 영역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은 공급, 이송, 혼합, 폐기까지 자동화로 묶는 인프라기 때문에 이 라인 증설이 진행되면은 함께 따라붙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양 ENG나 STI 같은 쪽은 이 공장 증설의 뒤편에서 같이 돈 버는 구조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너무 크게 잡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소부장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월봉 구간, 자, 이 구간에서 가져간 금액만 외인들 5천억의 순매수를 가져갔어요. 특히 지금 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전고를 돌파하는 시도들이 이제 한 텀 쉬고 다시 한번 돌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약 외국인들의 비중이 3달 동안 14%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2026년도 상반기 꼭 담아야 될 소부장 종목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매수가 가능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감사의 의미로 100% 무료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매매 전략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도 체크하셔야 될 종목 3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있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방 오시면은 제가 실시간 정보와 시장 대응들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이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로 소부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매 전략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쁘신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정보, 이게 가장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 투자가 업이다 보니까 제 일을 하면서 투자자분들께 정보도 공유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무리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유튜브 방송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10분이 넘게 시청을 해주신 부분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방송 맨 뒤에다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 안 벌리고 지금 이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본 이상의 이 공부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뭐 캔들의 흐름들, 이평선 같은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고점에서는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도 시간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거, 저도 지금 27년째 투자를 해가고 있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저도 정보 비용으로 돈도 많이 까먹고 책도 수십 권 투자하고 겪어보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스윙 매매 정도의 영역만큼은 훨씬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방송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야 제가 의도한 부분과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제가 만든 신호 차트 보시면은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으로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를 해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이 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매도가 뜨면은 팔면 되고, 또 매수가 뜨면은 사면 되고, 매도가 뜨면 팔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이후로 아직까지 이 매도 신호가 없는 상태죠. 지금 이 신호 차트에서는 이 수급에 대한 이상들이 확인이 되면 이런 신호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모아가셔도 되고요. 이런 매도 신호가 뜰 때 파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신호대로만 따라가셔도 지금 이런 큰 흐름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충분히 안정적인 타점들을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원익홀딩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수 뜨면은 사시면 되고, 매도 뜨면 팔면 되고, 매수 뜨면 사면 되고, 매도 신호가 뜨면 팔면 되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수익만 나는 건 아닙니다.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흐름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신호들만 따라가게 되면 지금 이런 손절의 확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또 이런 큰 수익 구간들이 자주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로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수익들을 쌓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USB에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번 방문하시면은 지금 이 USB도 받아가시고 이 세팅 방법도 상세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멀어서 오기가 어려우시면은 지금 이 매매 기법 자료, 뭐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라든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을 확인하는 방법들, 지금 이런 추세 전환 신호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빠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저점에서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는 신호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지금 이렇게 하락 중에 추세가 전환이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저점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타 매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누가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느냐,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공유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급등 종목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는지 이건 절대 공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하시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되는지 제가 따로 정리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매매를 해 가시는데,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무실 오셔서 이 USB 프로그램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이라고, 그리고 매매 기법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고 6437-7403번입니다. 지금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거는 꼭 받아가세요. 지금 영상 보시느라 투자하신 시간들 꼭 보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방도 많이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 가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장 특이사항들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발생되면은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특이사항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